한 주 시작 월요일 경제신문으로 챙겨보셔야겠죠.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신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도주 찾기의 대가시잖아요. 신문 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작년부터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 주셨던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그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뭐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조금 투자하기가 대단히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도 추후에는 또 목표가 상향 조정이라는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흐름이 살아있다면 보유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해당 기업이 몸담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가 미래의 가치 부각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부담 되시는 분들은 이 실은 한 절반 정도 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끝까지 추세 매매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안하면이란 전제 조건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생기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그러나 성장성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고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볼까요? 첫 번째 세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식 거래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르면 이번 달에 기재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좀 내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던 대주주 요건 있잖아요. 3억 원으로 대폭 확 줄였는데 이것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이 포인트는 지금 우리 증권거래사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선진국 증시로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증권거래소는 종국에는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결국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거래하기가 편한 거죠. 비용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매매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한 증권사의 계좌를 또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효과가 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산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주식을 큰 금액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연말 정도의 주가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세수 확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달리 표현하면은 또 시장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섹터 이슈가 있어서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 밤부터 미국 AACR 암학회라고 하죠. 개막을 하는데 K바이오 다시 벼뜰 수 있을까요? 한번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데이터도 발표하고 파트너십 기회도 많아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자리인데요. 항암제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전 세계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들 이름을 좀 정리해봤는데 어떨까요? 관전 포인트요. 네네. 예전에 제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유틸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모 코너에서 강하게 또 이렇게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또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서 종분당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잘 올라가고 있죠. 제넥신이나 유한양이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고 금번 같은 경우에는 그 ABL 바이오라든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 바이오, K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 특히
예전에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이오 섹터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암 정복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어떤 저가의 약을 공급한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당 기업은 좋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신라젠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주들이 알 수 없는 케이스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몰빵 투자를 하신다든가 하는 패턴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는 꼭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을 너무 과하게 실는 것은 이쪽에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주셨는데요. 일단 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궁금한 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시작의 주도주로 바이오주가 역할을 하는 게 기간상으로는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선별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은 섹터가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약 바이오는 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도 좋다. 한참 동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두 기업은 제넥신과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건설 쪽에서 이슈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을 했었죠. 반전은 없었습니다. 막판까지 대림 산업이랑 접전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정비 사업, 이 한남 3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은 현대건설이 따게 됐는데요. 총 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해서 이게 한 번에 수주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11일에 다른 오후 방송에서 이 종목 추천하셨다면서요? 네, 당연히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제 우리 이제 노란 카톡 무료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 이제 밴드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제 대림 산업과 현대건설이 마지막까지 경합하는 부분을 제가 어떤 밴드를 통해서 중계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대림 산업이 되었으면은 대림산업 주가와 최근에 합병 이슈가 있는 3호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중계를 좀 해드렸고 또 역으로 또 현대건설이 또 시공사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거죠. 사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을 좀 구분하자면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성장하고자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건설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건설, IS동서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종목을 주목하자고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주목하셔도 좋고요. 현대건설 오늘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어느 정도의 최근 목표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 좀 더 높여서 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일단은 목표가 조금 더 높여 잡아도 괜찮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건설주 안에서는 또 계속 말씀 주시는 게 GS건설과 IS동서라는 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지주사들, 그룹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큰 기업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SK, 삼성, 두산그룹 쪽에 이슈가 계열사 하나만 나와도 전체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래 이슈들 요즘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SK, 삼성, 두산 중에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K 바이오팜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전기차 신사업에 대한 행보가 강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주사 SK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기타 또 삼성 전기 이런 종목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두산그룹은 그냥 관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그냥 쏘쏘하다. 네. 두산은 그렇게 보고 SK와 그래도 삼성그룹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관전 포인트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이 시각 현재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네이버 다시 담기 시작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삼성전기도 있고요. 대림산업을 사네요. 의외입니다. 기아차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NS텍 요즘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트림 바이오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거 볼까요? 네네. 제가 매수 매도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기아차, 대림산업, SNS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트론바이오, KMW, KG모빌리언스 다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단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우리가 차트라든가 흐름 봐야 되겠죠. 근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외국인이 들어와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중에서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어떤 확진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대체육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한 번 더 고려하시고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KMW, 5G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더 네트워크 장비주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 향 네트워크 사업부가 2분기 실적에도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품을 고려했을 때 KMW 타피오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RFHIC, 에이스테크 이 정도 말씀드리고 KG모빌리언스, KG그룹 자체가 그동안에 M&A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KG모빌리언스는 그동안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종속회사죠. KFC인가요? 그 한국코리아를 매각을 통해서 장부가 310억, 시가평가는 그 이상이 되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본 사업에 전자결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KG모빌리언스는 당연히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매수 상위 종목 다 괜찮은데 그중에서도 KG모빌리언스와 KMW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이 언택트 탑픽 두 종목을 나란히 담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롯데하이마트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겹치고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같은 섹터인데요. 네. 예, 바디텍, 매드 등의 종목도 보입니다. 뭐 볼까요? 네네.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그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격 진료. 예. 우리는 사실 원격 진료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비대면이 뒷받침되고 있죠. 하지만 원격 진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비케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디텍 매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을 먼저 좀 고려한다면 해당 종목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롯데하이마트 이거 더봐라 롯데하이마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SNS텍은 펠리클이나 블랭크 마스크 쪽인데 많이 올라왔죠, 그죠? 요거는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하시되 대응을 빨리빨리 하시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흐름에 대한 빠른 대응이 수반됐을 때만 SNS텍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더운데 왜 하이마트를 봐야 돼요? 요즘에 더워서 하이마트가 주목이 된다고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에어컨도 팔리는 거고 가전도 팔리는 거고 뭐 예. 오늘도 여름 날씨가 관련해서 엄청나게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하이마트 주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더워서 또 오늘 자켓도 벗으셨는데. 예, 소비죠. 예, 알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까지 기억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